저는 지금 당장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일단 그 학부모님들께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아이들 사교육 없이 영상 준비할 수 있죠,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이 통계를 현실적인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증빙 자료를 좀 모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6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기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5번째는 내러티브라는 건데, 최근 이 교육계에서도 내러티브라는 말이 좀 많이 또 이슈가 되기도 한데, 학생들이 그 당시 느끼는 이런 감정들,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놓는 겁니다. 사실은 포스팅건도 이게 연계되는 건데, 저는 대회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에게 한 5장 정도 되는 학습지를 나눠줍니다. 애들이 글을 쓰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잘게 나눠서 삼행시를 지어봐,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꼭 한 장씩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역량기술서를 쓸 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한 걸 적으라고 하는데 내가 발명품 대회에 참여했지, 그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서를 제가 복사해서 드려놨거든요. 그냥 보면 내가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힘들었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연계 스토리인데, 보통 행사 참여하고 나면 나는 이거냐 행사 참여했어, 아니면 대회에서 나 상 받았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상.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남기려면 자기가 발명대회다,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기관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도움이 되는 발명품이다. 그러면 상장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소방서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거나 학부모님이 가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무작정 가서 소방관님 저 이거 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 하면서 직접 저희 사례도 있거든요. 학생이 직접 만든 걸.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이렇게 어필도 하고, 이런 사진이나 이슈, 그리고 학생들이 머릿속에 담겨있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면접을 치든 아니면 활용할 때 다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라서 이 6가지를 조금 이 교집합 스튜디오 학부모님들도 꼭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초등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영재교 준비는 약간 지금부터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멀게 느끼시고 영재원 준비가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영재원을 준비하는 게 아이들한테 아까 전에 이런저런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거 질문 드려볼까요? 영재원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나요? 저는 지금 당장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일단 그 학부모님들께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모집 시기가 아닌데 한 9월, 10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일일 접속하는 홈페이지, 특히 영재교육원과 관련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떤 지역은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영재교육원이 아니라 영재학급일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는 영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잘 보셨다가 이걸 잘 준비해서 올해는 말고 꼭 내년에 해야겠다가 아니라 당장 올해 일단 지원해 보셔야 학생들도 꼭 떨어지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3학년이라면 지금 당장.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이 사이버 영재교육원도 있어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학 영재, 아니면 영재학급, 이런 다양한 영재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시고 올해 바로 지원해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좀 준비하셔야지 영재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몇 개만 딱 찝어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드릴 게, 학부모 총회나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을 볼 때 먼저 저희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습니다라는 걸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려두는 거를 또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런 공문들이나 아니면 행사가 있거나 영재교육 모집이 있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책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융합반에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추천드릴 때 그걸 정말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에 만든 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보통 9월, 10월 2학기 때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한 여름방학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추천해드릴 때 그걸 하나 풀고 답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영재와 관련된 이런 교재는 문제 보고 답 보고
이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아까 처음에도 애들이 난 영재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들어 하는데 문제를 보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사실 영재교육원 문제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선행학습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영재교육원 시험들은 뭐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서 사실 누구나 풀 수 있고 접근 방식만 알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책자를 추천하고 그 책자를 문제 보고 답 보고 마치 저희 잡지 읽듯이 아니면 책 읽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회독을 하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어떤 책을 추천하세요? 저는 아마 시중에서 검색하시면 영재교육원이라고 뭐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분야 발명이면 발명 어떤 책이라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답과 같이 책 독서하듯이 보는 거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또 한 거 언급을 드리면 사실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들 같이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일반 저희 학원에서나 아니면 학생들이 교과서로 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학생들에게 마음가짐 한 문제 첫 번째를 못 풀다가 뭐 뒤에 거를 포기하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끝까지 시간을 안배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 이런 말만 한번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도 잘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 파는 거 그리고 유형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시킨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이 레포가 형성되어 있는 주변에 이런 선생님들 그리고 뭐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뭐 당연하게 학생이 영재교육에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그 시험장에 와서도 보면 사실 학보를 모르셔서 그렇지만 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태도나 이런 능력 그리고 풀겠다는 집착력만 가지고 있어도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사교육 없이 영재교육 준비할 수 있죠,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저희 동아리나 아니면 지금 교집합 스튜디오로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다 아마 사교육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파생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방과 후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정부기관의 행사들, 대회들을 참여하다 보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속 가능하게 계획표를 세워서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표 세우고 그리고 그 관련 행사들을 어떻게 참여할 건지 그리고 혹시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 친구들을 조금 모아서 아니면 선배들, 후배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수집해서 좀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혼자서 하시면 나는 이 정보를 우리 아이에게만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팀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정보를 공유하면 안 좋을 거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시너지 효과로 자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체크하시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최근에 그 뭐 국립중앙과학관, 뭐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이 학생 단위, 그냥 가족 단위의 뭐 부스 운영이라든지 뭐 가족 동아리 이런 것들을 또 정책 사업으로 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학교도 연계가 안 될 경우에 가족 단위, 친구들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아리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 기관들에서도 관련 이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뭐 행사들이 더불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 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재원도 거치고 해서 아이가 영재 교육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학부모님들이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적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독서와 문해력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특히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만 막 신경 쓰다 보면은 독서 같은 거 좀 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독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등에서 고학년이 되었는데 학원을 다니든 대회 행사를 참여하느라 독서 할 시간이 없다. 이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 시간은 저도 문해력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꾸준히 되어야 되고, 하지만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포스팅을 할 때 쓸 글이 없다면 학생들이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에 대한 간단한 뭐 코멘트들 달아서 그거라도 계속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고민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도 곧 이제 닥칠 문제들인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책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하나 팁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진로와 관련된 최신 이슈가 반영된 잡지 구독.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과학 발명, 수학 쪽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니까 과학 동화, 수학 동화, 어린이 과학 동화, 어린이 수학 동화를 학생 때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학급에도 비치를 해두고 그래도 안 보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의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기사 하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페임랩이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하고 간단하게 글을 남기는 겁니다. 뭐 똑같이 옮겨도 되고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뭐 사이트라든지 사진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독서가 싫어해도 독서가 너무 좋아도 딱 그것만 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또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신 뭐 그런 정보들도 놓치지 않으면서 흥미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영재고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슈에도 계속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진학해서 거기서도 바닥을 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특히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과학이랑 수학만 했다가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한 과학고생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일단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저는 진짜 딱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만 본다고 하면 5대5.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받고 저희 동아리에 있는 모든 영재 학교생, 과학고생 그리고 학부모님을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공통적으로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야기가 일단 영어는 초등학교 때 무조건 잡혀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보통 뭐 수학에만 올인하고 과학에만 뭐 올인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때는 영어가 기반이 되어야만 나중에 수학에 집중을 하든 뭐 과학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5대5 수준으로 균등하게 하고 있다가 점차 고학년이 되면서 그리고 조금 탄탄하게 영어가 잡혀 있다면 비중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6대4, 7대3. 그리고 영재고 가서든 아니면 과학고 가서든 이제 마음 편하게 수학, 과학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영어가 안 돼 있으면 거기 가서도 또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또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면 그 학생들이 그 영어 자격 시험을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상적인 공부가 되니까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겁니다. 좀 빨리 영어 공부를 하고 그거에 합당한 이런 영어 시험 뭐 꼭 그게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받는 경험을 미리 좀 초등학교 때 했으면 자기들이 더 좋았을 거라는 설문조사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 건데요. 연결해가지고 주요 과목의 선행 정도 이거는 뭐 영어는 좀 전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물론 뭐 교육과정이 영재교는 일반 학교랑 좀 다른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야 거기서도 또 제대로 적응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또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물어보고 그 답변을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그리고 중학생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만 보고 그리고 소문이 막 날 겁니다. 옆에 애들은 지금 뭐 수원 들어갔다, 수투 들어갔다, 영어는 뭐 토플 100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차피 또 구멍이 생기면 또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에 한 단계 업, 조금씩 심화로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지금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이 통계를 현실적인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제가 지금 한가역 3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드린 건 수학은 1, 2.
정도, 그리고 일반 물리학, 그리고 화학은 화학2, 그리고 한가형 생물 교과서나 보통 과학고에서도 캠벨 생물학을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토플 100점 이상 정도를 공통적,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입학해야 된다. 하면 편하다. 근데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영재학교든 과학고를 갔을 때 선행학습에 의한 이런 결과를 반영하거나 그리고 선행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3학년 학생들, 현재 3학년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독자님들도 알아야 할 것이 무조건 빨리 달려서 그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생들 수준에 맞게 그거라도 알차게 하고 어차피 돌아올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한이 있어도 천천히 가는 거. 그리고 지금 보는 것들을 뭐 학원 가서 보는 이런 선행학습이 아니라 심화학습으로 뭐 잡지처럼 그냥 이 책에 그냥 그냥 교실에 두거나 아니면 학생 책상에 두는 겁니다. 집에서. 그러면 그게 궁금해하면 그냥 찾아보고 과학 동화를 보다가 아니면 수학 동화를 보다가 이런 개념이 있어. 그러면 학원 가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사교육 없이도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알찬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말씀해주신 거 여러분들 영재교육 관심 있으신 분, 영재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탬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